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닷새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S&P 500 지수는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여기에서 약간의 부담감을 느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 그동안의 모멘텀 주식으로 인해서 모멘텀 주식이라고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비교적 큰 낙폭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밀려나기는 했지만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0.45%가 아니고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약간 밀려났죠. 16,572.55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재료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기 전에 22조개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자면 시장의 큰 호재는 아니었는데요. 이것보다는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의 발언에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드라기 총재는요, 앞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전통적인 방법의 이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비전통적인 방식의 부양책이라 함은 미국과 같은 이 양적 완화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 텐데요. 이와 함께 이 장 초반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장중 한때 개장 초저 16,600선 위에 올라서면서 장중 기준으로 다시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가 뒷받침되지 못했는데요. 이날 발표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무역 수지, ISM 비제조업 지표까지 이 세 가지 모두가 예상치를 약간은 좀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이 주가의 상승 탄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2시 구간대에서 장중 저점을 만든 이후에 장 막판에 다시 플러스로 돌리려는 시도 있었지만 거의 전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위아래로의 등락폭이 약 8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어서 30개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상승한 종목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17종목 올랐고요. 13종목 하락했습니다. 먼저 상승 탄력 좋았던 종목 위주로 체크하겠습니다. 인텔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AT&T,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순으로 나타났고요. 특정 업종이 강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개별 재료에 따라서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 보겠습니다. 이날 낙폭이 가장 컸던 종목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도 1% 미만의 낙폭을 보여줬다는 점은 긍정적 포인트로 볼 수 있겠고요. 나이키, 골드만삭스와 홈디포, 코카콜라 순으로 하락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크해 보시면은 전날보다 0.91% 하락하면서 4,237.74포인트의 종가 만들어졌고 개장 초에 잠시 좀 플러스권을 나타냈을 뿐 장중에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오후장에서는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1.4% 밀려나는 수준까지도 이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후반에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여놓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크게 SNS주 그리고 바이오테크 업종의 급락 때문이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SNS주들부터 보겠습니다. SNS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트위터가 3.6% 하락했고요. 페이스북이 5% 넘는 급락을 나타내면서 나스닥 지수에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SNS주들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플러스권을 견조하게 유지했던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 관련 뉴스들 상당히 많은데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글은 주식 분할을 통해서 새롭게 좀 클래스 C 주식이 발행이 됐습니다. 이날 클래스 C의 첫날이었는데요. 기존의 구글은 주식 발행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클래스 A와 B였는데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클래스 A였죠. 그런데 이 클래스 B 같은 경우는 공동 창업자인 레이리 페이지 그리고 세르게이 브린만 두 사람이 나눠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클래스 B를 분할해서 C로 상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상장 주식 수가 2배가 됐습니다. 이렇게 분할 상장한 원인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 칼 아이칸을 비롯해서 기업 사냥꾼들의 현금 동원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다라는 것이 첫 번째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구글 글래스부터 자체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까지 구글 내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구글을 위한 M&A 포석이다라는 평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동안의 구글은 $1,200를 상회하는 국내로 따지면 100만 원이 넘는 황제 주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유동 주식 수를 키우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는 가격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주식 분할에 따라 현재 가격대가 $600 미만으로 조금 낮춰져 있죠. 좀 거래량이 활발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세 번째 평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클래스 A와 C가 다른 점은 의결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이 바로 클래스 C, 이날 첫날 상장한 종목인데요. 강부학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클래스 A도 0.6% 정도의 상승 시세 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이오테크 업종 보겠습니다. 바이오테크 업종도 이날 비교적 크게 밀려났는데요. 2.71%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좀 조금씩 반등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하락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 시장에 충격을 가져다 주기 충분했고요. 이어서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기준으로 다시금 신고가를 썼습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쓰는 데는 다소 부침이 있었는데요. 전날보다 0.11% 하락하면서 1888.77포인트의 종가 만들어졌습니다. 전날 종가가 1890선을 좀 터치를 했는데요. 이날은 지켜내지 못하면서 거래 마쳤다는 점 눈에 띄었고요. 특징적인 종목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내놨는데요. 현재는 이 시간의 거래 상황 보고 계십니다. 우선은 2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그 내용부터 전해드리면요. 주당 조정 순이익이 0.8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당초에 시장에서는 0.76달러를 예상했는데 이것에 부합하는 정도, 조금 더 좋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히 출렁거림 강했는데요. 발표한 직후에 4%대까지 오르기도 하다가 또 1% 정도 하락 흐름 보여주기도 했죠. 현재는 1.25%의 상승 시세 내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 상황이고요. 정규 거래에서는 1.4% 정도 하락 마무리가 됐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은 영국 증시 빼고 다 올랐습니다. 드라기 총재의 입김 효과가 작용했다라는 평가고요. 전반적으로 좀 보합권 내에서의 등락 과정이었습니다. 맨 위에 보시는 것이 영국 증시 FTSE 100 지수입니다. 0.15% 소폭의 하락 흐름을 나타내며 거래 마쳤고요. 독일 증시 강보합권이었습니다. 0.42% 올랐고 프랑스 0.09% 소폭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날 유럽 내에서는 금융주들의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요. 도이체뱅크 이슈가 있어서 한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JP 모건 쪽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내려잡은 건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 1.8% 밀려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 주택 인테리어 제품 유통업체인 킹피셔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바로 런던에 상장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날 뉴스는 프랑스 쪽에서 나왔습니다. M&A를 통해서 프랑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회사 측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 흐름입니다. 3% 이상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444.2파운드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로 가보시죠. 아시아는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본 증시의 탄력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일본 증시 전날 0.84% 상승하면서 다시금 15,000엔 위로 올라섰다는 점 눈에 띄었습니다. 대만, 인도, 중국은 하락하는 양상이었는데요. 특히나 중국 증시는 금융 그리고 부동산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종가는 전날보다 0.74% 하락했고요. 대만은 0.19% 밀려났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 증시는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홍콩 증시는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홍콩 증시에서는 프라다가 좀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다는 점 이날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가보겠습니다. WTI가 다시 배럴당 $100 위로 올라섰습니다. 먼저 WTI 종가입니다. 전날보다 0.67% 상승하면서 배럴당 100.29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금값은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0.5% 하락하면서 온스당 1284.6달러의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움직임 크지가 않았고요. 빅스 지수는 전거래일에 좀 하락한데 반해서 이날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2.14% 상승을 했지만은 크게 시장에 우려감을 보태는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이어서 환율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1원 30전 상승하면서 1,057원 90전에 거래를 마쳤고요. 엔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104엔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0.04%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이날 유로화가 좀 약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22 통화정책회의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0.3% 상승하면서 달러 인덱스 80.47에 거래 마쳤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하면서 현재는 2.8% 아래쪽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